환율이 1,466원입니다. 이렇게 또 오를지 몰랐죠. 이제 1,500원까지 34원 남았는데, 오늘 좀 다른 내용은 미국의 달러 지수가 오르지도 않았고, 엔화율도 오르지 않았는데, 단순히 한국만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한국만 조금씩 이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는 34원만 더 오르면 1,500원이고, 오늘만 해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환율대고, 분명히 환율이 이 정도라면은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너무 많이 방어해봤자 어차피 그건 공격이 들어오니까 소용없고, 많이 오를 거를 조금 오르게 하면서 이제 방어를 해나가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환율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 기업한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수출 많이 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조선사들만 해도 환율에 대해서 예전에 데미지를 먹은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환해제를 걸어놓습니다. 100% 걸어놓는 조선사도 있고 30%만 열어놓는 조선사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 기업들이 그렇게 득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환해제를 하면 해지 비용까지 더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은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팔아요.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해와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수입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이득이라 볼 수도 없는 거죠. 물건이 아주 잘 팔리고 내 물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중국이 안 좋고 유럽이 안 좋습니다. 미국 쪽만 조금 괜찮아요. 그럼 미국 향이 아닌 나머지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었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대표적으로 이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초대기업만 보지 말자고요. 중소기업이 90%나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 부품 회사예요. 철강값이 올라가지고 자재값이 올라서 계속 비용 증가를 떠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완성차 업체한테 이것 좀 비용 전가 좀 해주세요라 그러면 뭐 합니까? 회사 바꿔버리기 전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면서 그 가격 안 올려줍니다.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넘긴다던가 이렇게 가죠. 아니면은 더 하는 데도 있죠. 지금 우리 자동차 회사 안 팔리니까 단가 더 내리세요. 10%더 깎아오세요. 5%더 깎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객을 먼저 만나는 기업, 이제 전방산업들이 비용에 대한 통제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뒤에 있는 이제 중간 자재 회사들, 원자재 회사들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원자재 회사들은 더 파워가 세죠. 보통 작은 기업들이 아니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1청, 2청, 3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지금 제일 힘들 거예요. 양쪽에서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환율이 오른 게 정치적인 리스크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이제 더하기 시작할 거고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바로 아마 관세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거는 한 달이 아니죠. 이제 한 3주 정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담이 오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AI에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먼저 주는 거죠. 선물을 써서 들어올 피해를 미리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아마 손정희 회장이 내 생각엔 본인이 투자 의지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에서도 원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민간 특사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회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AI에 투자하겠다고 10조, 20조 정도의 주머니를 싸들고 오는 회사가 없죠. 보통 자기 회사 정도잖아요. 반도체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들인 거지. 거의 공장 짓겠다 이런 거지. AI에 투자하겠다,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20년을 먹여 살려야 될 또 이제 AI 쪽으로 전환 체제가 느려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한테 점수를 딸 만한 요건들이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맞아들였을 때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달라요. 그 에치슨 라인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과 가장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대만입니다. 두 나라는 또 반도체라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일본은 반도체 비중보다는 자동차 비중이 더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최전방이 아니라 2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타겟팅으로 관세를 이제 공격을 할 때 이 세 개 나라가 피해를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 몰아버리면은 한국이랑 대만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자동차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면은 한국이랑 일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쨌든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오늘 또 삼성전자 주가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올랐는데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를 순매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선물 순매도하고 삼성전자 순매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한국은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하고 트럼프 취임 전에라도 싸게 먹힐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때 빨리 뭔가 액션이 나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를 가동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꽤나 지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왜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인가? 이게 좀 안타깝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범 케이스를 찾을 확률이 높아요. 유럽, 뭐 중동, 아시아인데 그 중에서도 관세와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아시아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이 유럽일 겁니다. 중국은 관세로 공격을 하고 유럽한테는 방위비로 부담을 시키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아마 핵심 키워드로 삼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시범 케이스, 관세 시범 케이스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 이게 이제 환율의 상승 요소라고 이제 1번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2월에 외환을 더 많이 방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보단 조금 낮아지겠죠. 4,100억 달러 정도라고 볼게요. 1년 전 기준으로 하면요, 4,170억 달러 있었어요.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작년 동기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설명하느냐, 외환 보유고에서는 현금이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 계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증권 계정으로 보시면 90% 정도가 미국채, 기관채, 모기지채 이런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150억 달러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10% 정도, 한 400억 달러 정도가 현금이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외환 방어를 한다던가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서학개미들이 계속 환전을 해서 미국 투자를 하고, 여기서도 상당히 소진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350억 달러의 이제 그 달러를 스와프를 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500억 달러로 증액을 했어요. 아마 이걸 가지고 잠깐 임시 융통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국민은행은 그럼 그 달러를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들어와야 되겠죠? 원화를 줬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한국 주식을 사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쪽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춘다 그러면 한국 뭐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그동안 딱 쫙 보시면요, 한 달 정도만 쭉 봐도 순매수했던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사서 주가를 받쳐줬던 거지, 외국인은 계속 팔았어요. 개인은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 증시를, 한국 증시 받친 것도 연기금이고 지금 달러를 갖다 준 것도 연기금이에요. 그 연기금이 누구 돈이냐면은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지금 땡겨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뭐 채권을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로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가 아까 말한 이 채권 보유량 자체를 건들 수가 없는 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입니다. 1년 무역 규모가요, 작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채권 보유, 국채 보유량도 더 늘려야 되겠죠? 근데 아까 외환은 4,170억 달러에서 4,150억 달러예요. 그럼 채권 비중은 더 많이 올렸겠죠? 그 무역액에 맞게. 왜냐면 예를 들어 무역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이걸 물건 납품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무역장도 쓰고, 신용 무역장 쓰죠. 이거 쓰고 이제 그 서로 달러를 디파짓 예치를 걸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담보로 잡아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거래하세요. 일종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디파짓 돈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디파짓에 대한 금액. 이걸 만약에 다 매각을 해서 환율 방어에 써서 점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디파짓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원룸 건물주가
건물이 20억짜리인데 전세 보증금 뭐 잔뜩 이거 지급할 만큼 내 예금이 15억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금 많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준 건데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15억인데 보유한 현금이 10억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5억 정도가 비잖아요. 아,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또 신용 등급이랑 연관이 있겠죠. 그런 이유로 이게 우리가 외환보유고는 솔직히 문제 없습니다. 든든한데 쓰기 애매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보면은 부자는 부자인데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는 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순위는 굉장히 최상위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정말 옛날에 IMF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중에서도 현찰 비중이 좀 적다. 요게 조금 조금 안 좋다. 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채 채권 금리가 4.6입니다.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6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미국채 단기채도 있을 거고 장기채도 있을 건데 장기채를 지금 팔면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채권 만기가 다 도래했느냐 그러면 원금에 가까워지는 거고 10년 만기 채권인데 아직 만기가 9년 남았다 그러면 얘는 지금 원금을 까먹는 손실로 들어갔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팔면 손실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 1% 정도 금리만 손실이 나왔는데 대략 듀레이션이 길다 그러면 10% 정도 손실 난 상태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팔면 안 되잖아요. 안 팔면은 손해가 없는데 팔면 손해가 나니까. 과거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파산했을 때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예전에 그 연기금 파산 사태 22년 10월에 났던 거 그것도 그런 이유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채권이라는 거는 되게 좀 이 시간에 따라서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바뀐다. 그래서 이게 내 맘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기 다 도래한 거 아니면 이제 뭐 임박한 거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현금 국민연금에서 좀 증액해서 스와프를 가져온 거 이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환율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많으니까 계속 이제 이걸 할 수 있는데 한국 자체는 그럴 급은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서학개미들 계속 미국 주식 한다고 바꿔나가는데 올해만 135조 원인가요? 최종 보유액을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나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나가는데 개인들도 자꾸 투자한다고 나가니까 안 바꿔줄 수는 없고 이게 좀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제 환율이 좋아질 거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력 업종들이 달러를 잘 벌어들이면 돼요. 장사를 잘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상관없죠. 그러면 계속 달러가 유입되니까 환율이 안정화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진 않겠죠.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좀 피해를 보는 어떤 정책, 트럼프가 정책을 낸다던가 이랬을 때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뀔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좀 환율이 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게 시총 비중이 큰데 여기가 안 좋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셀, 이 돈이 나가면서 왜 또 환율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미국의 침체가 벌어지거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침체가 되고 아시아가 살짝 떠오르는 예전에 뭐 흔치 않겠지만 중국이 막 부양책을 엄청나게 하고 경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미국만 살짝 침체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파는 것도 큰 타격을 안 받으면서 중국향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달러 지수가 빠지고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그 돈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제일 베스트고 최악은 깊은 침체 또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게 또 다시 또 달러 가치를 급등시켜 버립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또 빠지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다 달러 스와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위기 같은 경우가 아니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위기인데 갔어요. 근데 트럼프잖아요. 싫어라고 하면은 이것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위기 때마다 어떻게 잘 스와프가 됐는데 또 그거에 또 의존하기는 참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환경을 외국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환율 안정에서 스와프만한 게 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좀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주도주가 조금 다를 수 있다. 큰 주도주 말고, 큰 업종 말고 중형급 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그래도 오를 애들은 오르거든요. 지금은 지수가 안 좋다는 거지,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사는 업종이 있고 파는 업종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모으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오른 업종 말고 이제 좀 오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무관심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인플레 수혜주. 미국에서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인플레 수혜주 주가는 아직은 안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잘 보면은 고기도 나쁘지 않겠다라 보고 있고, 워렌 버핏이 애플은 계속 매도했지만 옥시덴탈은 최근에도 또 매수를 했거든요. 왜 그런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에 돈을 벌어오는 작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LNG랑 원자력은 아마 세일즈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관세를 더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미군을 뺄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LNG를 많이 사주고 원자력을 많이 사줄 거냐, 원전을 수주해 줄 거냐, 이걸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딜을 시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올랐는데 미국 선박법이라던가 뭐 그 외 나머지들 요소들, 뭐 트럼프로 인한 후광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기술, 테크만 보셨는데 그 말고도 좋은 주식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내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내려와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걱정, 이런 영상 자체를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집이 없네요. 엔진에도 그냥 양해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